네, 8월 11일 화요일 310 중계석 시작합니다. 어제 5호 태풍 장미 때문에 갑자기 특보 체제로 바뀌면서 저희가 방송을 하지 못했습니다. 워낙 이게 갑작스럽게 결정된 거라서 미리 예고해드리지 못했던 점 가족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자, 어제 청와대 수석 비서관 인사가 있었죠. 김조원 전 민정수석 말이죠. 사표 수리가 안 됐는데도 대통령 주재회의에 안 오고 또 후임자 발표 브리핑장에도 안 오고 특히 이 참모진 단톡방에서 퇴장도 해버리고 뭔가 단단히 화가 난 것 같은데요. 그래도 자칫하면 팔아버릴 뻔했던 잠실 아파트 또 똘똘한 도곡동 아파트 건사하게 됐으니 본인으로서야 가슴을 쓸어 내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현장 전해드리죠. 먼저 국회 노란 대자보 100장 붙인 유호정. 다음은 홍콩 민주화 주역들 줄줄이 체포. 마지막 총격 피신 트럼프. 나 겁 안 먹었거든.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자, 어제는 저희가 쉬어가지고 시청률 없습니다. 자, 그럼 바로 310 중계석 시작하죠. 자, 보시다시피 오늘 제 옆에는 지난주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했던 인물 중 한 명인 정의당 유호정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정의당 류호정입니다. 예. 유 의원님 JTBC 처음 오신 거죠? 네, 처음 옵니다, 오늘이. 예. 네. 그 예전에 제가 알기로도 이제 게임 BJ 이렇게 활동을 네. 살짝 웃으시는군요. 네. 예. 아무튼 그런 걸 하셔가지고 이 헤드셋 끼고 방송하시는 거 익숙하시죠? 아무래도 익숙한 편이죠, 제가. 그렇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자, 유호정 의원도 310 중계석 식구가 된 거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오늘 하루만 특별히 자리해 주셨고요. 자, 그럼 첫 번째 현장 헤드라인 먼저 보시죠. 자, 21대 최연소 국회의원 유호정입니다.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올해 28이신 거죠? 아닙니다. 29입니다. 우리 나이로? 네, 우리 나이로 그렇습니다. 29입니다. 예. 보통 나이를 이렇게 낮추는데 한 살 더 올리시네요. 저는 조금 그럴 필요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자, 역대 뭐가 됐든 여성 의원 중 최연소이시죠. 거침없는 초선 유호정 의원과 함께 오늘의 첫 번째 현장 가보시죠. 죄송합니다만 이걸 안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지난 4일이었죠. 국회 본회의장 문제의 그날입니다. 바로 저 입고 있는 저 원피스. 당시 동료 의원들 반응 같은 건 좀 어땠나요? 정말 놀랍게도 아무도 관심 없으셨습니다. 사실 캐주얼 복장을 좀 입고 싶다 이런 반응 정도는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넥타이부터 빼시는 건 어떠냐 그런 말하고 농담을 좀 했었죠. 동료 네. 의원들이 나도 캐주얼을 입고 싶다. 그죠. 자, 그런데 외신에서도 주목을 했고요. 또 실시간 검색어 며칠 내내 그냥 계속 있었고 말이죠. 또 저 입고 계시는 저 원피스가 완판되기도 했고 말이죠. 저 얼마짜리? 8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저것이 제 옷이 아니라 어. 저희 홍보비서님이 한번 입어보라고 해서 입어본. 네, 본인 옷이 아니세요? 네, 그런데 이번에 너무 이제 화제가 되어서 더 이상 본인이 입을 수 없게 되었다면서 주셨구나.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군요. 네. 솔직히 이게 이렇게까지 화제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셨습니까? 전혀 못했죠. 왜냐면 평소에도 캐주얼 복장을 입고 다녔기 때문에 예. 예상을 하지 그렇죠. 못했었는데 완판 소식을 또 들었을 때도 이래도 되는 건가? 라고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런데 연대의 의미로 또 구매하신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나도 저 옷을 입겠다. 네네네. 유호정과 함께 하겠다. 그렇죠.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네. 자, 아무튼 유 의원님은 또 이력이 독특한 걸로 또 유명한데 사회학을 대학에서 전공하셨고 게임 회사에서 취직하셨고 또 직접 게임 방송을 진행도 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저거 좀 구룡 영상 같기도 한데. 찾으셨군요. 네, 찾았습니다. 네. 비속어도 가끔 말씀하시는 걸 봤습니다. 네. 저도 사석에서 당연히. 근데 잘 안 되셨나 봐요, 게임이. 저 때가 이제 회사에서 업무 방송을 하던 때인데 잘 안 풀릴 때가 있죠. 게임이란 게. 산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게 회사에서 네네. 했던 방송이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개인 방송이 아니고. 네. 취미로는 굉장히 짧게 했었어요. 그러세요. 지금 모습과는 아이고, 이런.
예. 업무 습관 많이 수 있어요. 잠깐 딴 데 갔다 오면 안 될까요? 이거 아, 언제 예. 끝나나요? 예, 생방송이어서 어디 가실 수는 없고요. 네. 자, 그러면은 구룡 영상은 여기쯤 하고요. 이쯤에서 유 의원님의 국회 활약 모습도 잠깐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정의당 류호정입니다. 아까 미통당 의원님들 인사하실 때 민주당 시대전환 그리고 무소속 의원님 인사하셨는데 여기 무소속 의원님 없고 정의당 의원이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뭐 여유가 넘쳐 보이세요. 뭐 특히나 이 미통당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면 또 통합당 의원들을 좀 불쾌하던데 말이죠. 뭐가 됐든 원래 좀 긴장을 안 하시는 성격이신지. 아니요, 지금 들어보니까 굉장히 긴장하고 있어요. 지금도 굉장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네. 그래도 뭐가 됐든 전날이 그럼 첫 데뷔였습니까, 상임위? 첫 번째 날은 아니었어요. 이미 여러 번 진행한 상태여서 첫날보다는 조금 더 편안하게 진행을 한 게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쯤에서 뭐 개인적인 얘기는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자, 또 다른 이슈가 있는 현장으로 가보시죠. 자, 이곳은 지난 7일이었죠. 경기도 안성시 수해복구 현장입니다. 오늘도 지금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자, 비가 왔었죠. 심상정 대표 장화 신고 이렇게. 그런데 전날 심 대표가 저 현장을 찾기 직전에 무슨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런 자리 오는 게 좀 망설여진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아무래도 그렇죠. 심각한 자리이기도 하고 얼굴만 또 비추고 올 게 아니라 도움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근데 이제 이게 왜 논란이 됐느냐 하면 심상정 대표가 저길 다녀오고 나서 올린 SNS 글 사진에서 시작이 된 건데, 자, 뭐 일각에서 저 사진을 보고 티셔츠랑 장화가 왜 이렇게 깨끗하냐 이런 지적이 있었죠. 지금 보시는 저거는 아니고 말이죠. 자, 그런데 현장에 또 유 의원도 같이 계셨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지적에 대해서 좀. 사실 이 사진이 일을 좀 시작할 때 찍었거든요. 초반에 찍으시고. 처음 막 작업을 시작할 때 그렇죠. 그때쯤에. 네. 초반에 찍으시고 사진 기자님들은 돌아가셨고 그리고 이제 당직자분들은 함께 일을 했기 때문에 사실 중간부부터는 사진이 남아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조금 이게 오해를 풀고 싶은 점은 미약하지만 예. 현장에서 이제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뉴스를 원보가 중계라는 그 코너를 하면서 저 영상을 제가 찾아봤는데 실제 뭐 작업은 상당히 좀 되게 뭐 힘들게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떤 말씀하신 대로 딱 한 장면의 사진, 그것이 좀 논란이 됐던 것 같은데, 자, 근데 뭐 오늘이었죠. 정의당에서 또 그 좀 흙이 묻은 그런 옷 사진을 또 추가로 공개를 했던데. 네, 사실 이런 것까지 이렇게 공개를 해서 증명을 해야 하는 상황이 조금 괴롭기는 합니다. 사실 지금 온 나라가 장마 그리고 또 코로나19 그러니까요. 진행으로 인해서 힘든 상황인데 논란이 되어서 사실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피해 현장에서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제 돕고 그리고 돌아와서도 이제 하루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제 입법 활동을 등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또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사진이 지나가는데 유 의원도 같이 저기 뭐 이렇게 쓰레기를 치우는 장면이 나왔네요. 저 지금 검은 모자 쓴 네, 분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자, 아무튼 오늘 통합당은 전남 구례로 또 민주당은 충북 음성으로 수해 피해 봉사 활동을 가서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폭우로 상처 입은 주민들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그런 정치권의 봉사 활동이 위로가 됐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어제 국회의원회관 곳곳에는 노란색 대자보가 붙었습니다. 바로 이 법안 때문인데요. 제21대 국회 정의당의 5대 우선 입법 과제 중 하나인 비동의 강간죄 법안 준비를 마쳤습니다. 저는 지난 7월 30일 300명의 의원실에 법안을 송부하고 또 국회 보좌진 여러분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회관 곳곳에 대자보를 붙일 예정입니다. 자, 이제 지금 나오는 사진인데 저렇게 비동의 강간죄를 소개하고자 네. 직접 의원회관에 대자보를 붙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대자보를 저렇게 직접 붙이고 나서 주변의 반응
저도 이제 정치부 출입 기자를 해봐서 알지만 보좌진들이 하잖아요. 네. 예, 의원이 직접 네.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걸로 아는데 반응이 어땠습니까? 사실 보좌진 분들께라고 딱 적혀 있어서 어. 더 자세히 읽게 됐다라고 말씀들을 또 하시더라고요. 예. 사실 저희 의원실만 해도 일주일에 거의 100건 가까이 공동발의 요청서가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때때로는 보좌진 손에서 걸러지는 경우도 그렇죠. 많다고 하고요. 많죠. 그래서 그분들부터 설득하지 못하면 의원님들 이제 손에는 이제 전달되지 않는 경우도 예.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보좌진 분들의 의견을 듣기도 하고 그래서 보좌진 분들께 먼저 이 소식을 좀 더 전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더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네. 좀 호응하는 보좌진들이 좀 계시던가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래서? 자, 그러면 이 비동의 강간죄 도입 이걸 1호 법안으로 하게 된 배경 같은 게 있으신가요? 사실 이름이 조금 이상하죠. 예, 비동의 조금 강간죄.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어. 사실 동의 없는 강간이라는 건 아니 동의 있는 강간이라는 건 있을 수 없거든요. 아, 그렇죠. 동의 없는 성교가 강간인데요. 저희 정의당의 5대 입법 과제 중 하나이고 그것을 제가 임기 초에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현재 강간죄 구성 요건이 폭행과 협박을 구성 요건으로 하고 그렇습니다. 있거든요. 근데 그 폭행과 협박도 현저히 저항이 불가능한 정도일 때만 인정을 하고 있어서 많은 피해자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령 뭐 어떤 종교 지도자와 여성 신도와의 어떤 문제라든지 그루밍이라든지 뭐 예, 이런 그런 것들은 것들. 보호받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또 직장 내 성희롱이 아닌 경우, 위계 이력이 존재하지만 직장 내 성희롱이 아닌 경우, 예를 들면 문화계, 체육계 선수들 같은 경우 근로계약서 쓰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또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기 위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 뭐 지금까지 유호정 의원과 여의도 상황을 짚어봤고요. 자, 다음 현장은 현실이 된 홍콩 보안법, 지오다땡 창업자도 체포. 헤드라인부터 보시죠. 말씀드린 대로 지오다땡 창업자도 체포. 저희가 저 지오다땡이라는 게 특정 브랜드명이어서 저희가 저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자,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된 홍콩 보안법, 쉽게 말해서 국가보안법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한국에서도 유명한 의류 브랜드 지오다땡의 창업자가 체포됐다고 하는데요. 홍콩으로 떠나보시죠. 자, 어제였습니다. 지금 홍콩 경찰들한테 저렇게 잡혀 나오는 저 사람, 지미 라이라는 사람인데 유 의원 저 어떤 일을 하는 분이죠? 지미 라이라는 분은 사실 중국에서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해요. 근데 그 이후에 파산한 의류 공장을 인수한 후에 이제 한국에도 잘 알려진 의료 브랜드 지오다땡을 창업한 인물이고요. 그 이후에 1989년 천안문 민주화 시위 유혈 진압에 충격을 받고 아하. 그 뒤로 넥스트 매거진 그리고 빈과일보를 창간했습니다. 언론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뭐 유 의원께서 이 홍콩 민주화 문제에 대해서 뭐 의원들 중에서 가장 또 관심이 많은 걸로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 건데, 자, 아무리 홍콩이 요즘 뭐 많이 예전 같지 않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지만 보시는 것처럼 백주대낮에 언론 사주를 체포하는 거,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사실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그런 행위죠. 홍콩 경찰의 홍콩 보안법 전담 조직이 국가안보처입니다. 네, 그래서 어제 오전 이제 지미 라이의 자택에서 홍콩 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를 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유명 재벌을 체포한 것이 아니라 그렇죠. 이제 지미 라이뿐만 아니라 빈과일보 고위 관계자 4명도 체포를 맞습니다. 하고 이제 예. 압수수색 등을 조사했거든요. 예, 예. 네, 명백한 언론 자유를 탄압하는 행위라고 네, 볼 수 지금 있습니다. 보시는 게 그 경찰들이 이 빈과일보 편집국을 막 뒤지는 그런 장면인데, 자, 아무튼 이와 관련해서 지미라이가 한 인터뷰가 있는데요. 잠깐 듣고 가보시죠. Well, the extradition bill amendment will mark the end of Hong Kong as a free society and the rule of law. And what happened 30 years ago in Tiananmen Square might happen here anytime. You would very much be a target of extradition legislation. What are your plans in the event of it becoming law? Well, I'm not worried about myself because I'm not going away. I don't think they will arrest me right away. But what I'm worried about is the Hong Kong. That will be the end of Hong Kong and will throw Hong Kong into the pit of hell. It will undermine our rule of law. In turn, it will undermine
our status as the financial center is very pessimistic, but we can't give up hope. Otherwise, we can't fight. It's the hope that keeps us fighting. 진짜 뭐 되게 참 신념에 가득 찬 그런 모습이네요. 그러네요. 네. 예. 자, 그런데 지금 보시는 이 장면이 뭐냐면 지밀라이 자택 주변에서 저런 막 무슨 화염병을 던지는 네. 테러가 있었다면서요. 친중파들한테서. 네, 그렇습니다. 어. 사실 중국 정부에게 지미 라이라는 존재는 굉장히 눈엣 가시였겠죠. 그래서 중국 본토에서 지미 라이를 중국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그런 배신자로 거의 배신자. 간주를 했었고요. 보시듯이 암살 시도도 수차례 있었다고 아이고. 합니다. 네, 괴한들이 라이의 집과 그리고 회사를 공격하고 방금 보신 것처럼 화염병을 던지고 네, 자동차로 자택을 들이받기도 했던 거죠. 그렇군요. 자, 이런 상황에서 시민들의 반응도 궁금한데요. 자, 지금 보시면 이게 바로 지금 빈과일보의 윤전기가 돌아가는 모습인데, 저 보십시오. 가판에서 빈과일보를 서로 사겠다가 줄을 서서 저렇게 시민들이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저런 참 저 어떤 상황인가요? 이 이후에 상당수 시민들이 빈과일보 구매를 하기 위해서 이제 열풍이 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백지로 백지로. 백지로 출판하더라도 사겠다라는 반응도 나왔고요. 그래서 빈과일보 주가가 오늘 한때는 300% 넘게 폭등하기도 했습니다. 주식 사모으기 운동을 하는 것이죠. 주식 사모으기. 제가 알아봤던 이 빈과일보의 이 빈과가 사과라는 뜻이래요. 네. 그래서 빈과일보의 그 엠블럼 로고를 보면 앙 깨문 그 사과 모양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 지밀라이가 사주로 있는 빈과일보에서 과연 도대체 홍콩 사태에 대해서 그동안 어떻게 보도를 했길래 저 지경이 된 거냐 한번 보시죠. 자, 지금 보시는 영상이 이 빈과일보에서 실시간 스트리밍을 해서 현장을 중계한 거라고 하는데, 자, 그러니까 홍콩 사태 때 그 민주화 시위 모습을 저렇게 여과 없이 고스란히 보여주면서 전 세계에 타전을 한 거죠. 그러면서 그렇죠.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저렇게 전한 겁니다. 사실 빈과일보가 중국 지도부의 비리와 그리고 또 권력 투쟁 등을 적극적으로 보도해서 홍콩의 대표적인 반중 매체로 떠올랐거든요. 지난해 범죄인 인도 법안, 그러니까 송환법 그렇죠. 반대 시위 때도 경찰 폭력과 중국 중앙정부의 강경 대응 등을 강력하게 비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엄청난 야당지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겠죠? 예. 자, 지금 보안법 시행 이후에 다른 민주화 인사들도 체포당할 위기에 처했다 이런 소식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청년 민주화 운동 3인방 중에 한 명인 지밀라이와 같은 날 또 체포된 인물이 있다고 하는데요. 함께 보시죠. 자, 바로 저 오른쪽에 있는 분입니다. 아그네스 차우. 저 여성분이 같은 날, 그러니까 어제 체포됐다는 거죠. 네, 홍콩 경찰이 어젯밤 국가보안법을 적용해서 인권운동가 조슈아 웡의 측근인 아그네스 차우를 이제 체포를 했습니다. 이 아그네스 차우라는 분은 2014년부터 조슈아 웡 그리고 네이선 로와 함께 우산혁명을 이끌고 있었고 지금까지도 전면에서 활동하는 청년 정치인입니다. 보니까 23살밖에 안 됐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케이팝을 좋아한다고 해요. 저 여성분이요? 네. 그리고 또 또래의 청년 정치인이라 그런지 저는 조금 더 마음이 아프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청년 운동가들 상황이 좀 어떤 건가요?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인 거죠. 조슈아 웡이 어젯밤 라이브를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 영상이 마지막이 아니길 바란다라면서 홍콩을 위해 싸울 수 있는 시간이 다했을지 모르지만 사랑하는 홍콩을 위해 끝까지 민주화 운동에 헌신을 다하겠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같은 당 데모시스토 당의 대표였던 네이선 로는 홍콩 보안법 시행 직후에 영국으로 만명을 했지만 만명을 했어요. 현재 지명 수배가 내려진 상황이거든요. 사실 얼마 전까지 웃으면서 대담을 했는데 이런 상황이 그러니까요. 안 그래도 그걸 여쭤보려고 지금 했는데 유 의원께서 지금 얘기한 그 홍콩 민주화의 상징 조슈아 웡하고 7월 며칠이었죠? 7월 며칠 날 그 의원회관에서 6월 10일 날 6월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대담을 진행을 의원회관을 했었습니다. 네. 해서 했는데 그 당시에 했던 말들 저희가 잠깐 준비해봤습니다. 보시죠. 수년이 되었습니다. 저도 요즘 홍콩 소식을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는데 요즘 건강은 괜찮으신가요? 안녕하세요，我係香港眾志嘅黃之鋒啦。因為我諗喺上年
咁到今日其實好多時候都會有好多韓國嘅公民團體同埋一啲嘅傳媒咧係關心香港。咁但係政界喺呢方面咧，相對嚟講係會比較少嘅。學會咧都有更加多嘅議員係可以好似劉議員一樣咧，係可以勇於係就住呢個反國安法係去表態啦。而我都希望喺未來日子咧係繼續同韓國嘅朋友有更加多嘅交流。亦都唔只係特別限於任何一個嘅光譜。 斷咗線啦！ 자, 지금 이 영상이 나가는 중에 유 의원께서 지금 너무 떨리다고, 네. 네, 지금 긴장하고 계시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아무튼 뭐 민주당, 미래통합당 같은 이 뭐 제1당, 제1당, 제2당 정당들이 한마디씩 좀 거들어야 하는 것이냐, 아니면 어쩔 수 없는 네, 상황인 오늘 것이냐. 그러니까 저도 뭐냐면 이런 홍콩 민주화 문제에 반가웠습니다. 대해서 그래도 저렇게 그리고 직접 현지인들과 소통을 하면서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또 유 의원이시니까 좀 어떻습니까? 다른 1당, 2당의 이런 표현은 좀 그럴 수도 있는데 무관심이랄까요? 외면이라고 해야 되나? 사실 아시다시피 홍콩에서는 한국의 민주화 운동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맞습니다. 있거든요. 네. 실제로 1987 그리고 택시 운전사와 같은 영화를 단체 관람을 하기도 하고 그래요? 집회 시에 임을 위한 행진곡 등을 부릅니다. 맞습니다. 그만큼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국에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분들이 그 실제 그 1987이나 뭐 이런 임을 위한 행진곡 뭐 이런 노래를 부르고 영화를 보고 그런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한국을 롤모델로 삼아서 민주화 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저도 조슈아 멍의 인터뷰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촛불 집회를 보면서 견뎠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예. 희망처럼 보이지 않았을까요? 네. 그렇겠죠. 자, 일단 이 참혹한 홍콩 현장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현장, 이 백악관 안팎에서 벌어진 소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헤드라인부터 보시죠. 나가야 합니다. 백악관에 무슨 일이입니다.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백악관으로 바로 가보시죠. 예, 이곳은 백악관입니다. 미국 워싱턴 DC. 그러면 브리핑룸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관련 언론 브리핑을 하려고 저렇게 입장을 합니다. 자, 단상에서 이제 관련된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저 뒤쪽에서 잠시 후에 아직 안 나오네요. 예, 저쪽에서 뭐라고 하죠? 무섭게 생긴 아저씨가 경호원 아저씨가 딱 오더니 말을 딱 겁니다. 뭐라고 했죠? 대통령님 지금 나가실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 뭐라고요? 하면서 귓속말 아니고 나가셔야 합니다. 하자 저렇게 느릿느릿 퇴장을 합니다. 자, 일단 지금까지 저 그림을 설명을 드렸는데 브리핑을 중단하고 나갈 정도면 분명 뭔 일이 있었네요. 그렇죠. 급박한 상황이겠죠. 이때가 브리핑을 시작한 지 3분이 조금 지났을 때였거든요. 아무래도 미국 전역으로 생중계되는 방송이다 보니까 퇴장하면서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3분 만에 갑자기 퇴장한 이유 뭘까요? 이제 대통령이 아무 설명 없이 저렇게 나가니까 기자들도 그리고 밖에서도 무슨 일인가 싶어서 저렇게 동분서주 경찰들이 뭐 쫙 깔렸습니다. 어떤 상황일까요? 굉장히 난데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국가안보상 위급 상황이 벌어진 것 아니냐라는 관측까지 제기가 됐었는데 밖에서 총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말씀하신 대로 저때 백악관 경호 요원들이 자동 소총을 차고 뭐 정원을 가로질러서 막 달려가고 또 트럼프 대통령은 집무실로 대피를 하고 뭐 정말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다는 건데 미국 영화에서 많이 봤던 장면들이잖아요. 그렇죠. 백악관 최후의 날이라는 그런 그렇습니다. 영화에서도 봤던 장면인 듯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소동이 좀 진정이 되고 나서 다시 한 5분 뒤쯤인가요? 그때 브리핑룸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상황이 정리된 걸까요? 들어보시죠. So I'd like to thank the Secret Service for doing their always quick and very effective work. But there was an actual shooting, and somebody's been taken to the hospital. It seems that the person was shot by Secret Service. Are you rattled by this at all, Mr. President? I don't know. Do I seem rattled? It's unfortunate that this is a world, but the world's always been a dangerous place. It's not something that's unique.
자, 얘기 들어보시면 벙커로 안 가고 나는 집무실로 갔다. 약간 뭐랄까요? 나 별로 안 무서웠어. 약간 뭐 그런 거 같기도. 뭐가 됐든 좀 메시지가 있는 얘기 같아요. 그렇죠. 이번 총격 사건에 당황했느냐라고 이제 취재진이 물어봤는데 대통령은 모르겠는데 내가 당황한 것으로 보이냐라고 되묻기도 했습니다. 평정을 좀 되찾은 뒤에는 야당인 민주당을 또 비판하기도 하고 그리고 본인의 코로나19 대응을 자찬하는 발언을 다시 이어가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대통령 집무실에서 200m 거리에 있는 곳에서 보도가 나온 걸 보니까 이제 총격이 있었다고 해요. 자세한 건 뭐 지금 조사 중이라고 하는데 용의자 또 비밀 경호국 요원 모두 병원으로 이송됐다는 소식까지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간밤에 시카고에서도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그 현장도 가보시죠. 자, 이곳은 시카고에서 제일 번화가 상점 앞에 모습인데, 자, 저렇게 막 인파가 막 몰리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손에 뭐 저마다 뭐 유리 깨진 거에 막 저마다 무슨 짐 한가득씩 저렇게 갖고 가는데 지금 약탈 현장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보시면은 명품 상점도 부서져 있다고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저렇게 사람들이 몰려서 상점을 약탈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경찰이 진압을 했겠죠. 그랬더니 사제 체류탄을 쏘고 돌과 병을 던졌다는 겁니다. 일부는 또 경찰을 향해서 총격을 가했고요. 아무튼 이 총격전으로 체포된 인원이 100명이 넘는다는데 뭐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지경입니까? 이 일이 알고 보니 발단이 SNS라고 합니다. 네, 며칠 전에 총기 소지자 신고가 들어와서 나갔다가 대응 사격을 했는데 경찰이 총을 쏴서 다치게 했다는 소문이 돌았던 거죠. 과잉 진압을 해서 사람이 죽었다라고까지 이제 와전이 됐고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가짜 뉴스군요. 그런 셈이죠. 이후에 SNS에 약탈하러 가자라는 글이 올라온 거죠.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이 소동 때문에 한때 도심 출입이 제한이 됐다고 하고요. 우리 교민분들도 피해를 입진 않았을지 걱정이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재미난 또 외신 그림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는데 중성화를 하게 된 곰 소식도 있습니다. 바로 이 곰입니다. 혹시 이 사진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저도 SNS를 하다가 본 적이 있습니다. 네. 어떤 거죠? 네. 인근 생태공원에서 산책하던 여성들에게 바짝 접근해서 여기가 냄새를 멕시코라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거기서 이제 냄새를 맡다가 그중 한 여성분의 셀카에 담기면서 유명해진 곰입니다. 셀카곰. 일단 흑곰 수컷이라고 해요. 지금 저 되게 위험할 것 같은데. 몸무게가 96kg라고 하고 북아메리카에 널리 서식하는 흑곰. 제가 봤더니 최소 100에서 한 최대 220kg까지 넘는다고 하는데 뭐 일단 사람 키 정도 되는 거 보니까 덩치가 뭐 그렇게 큰 건 아닌 것 같은데 약간 어떻게 보면 사람이 탈을 쓰고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뭐가 됐든 곰이 오면 무섭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무리 좀 작은 곰이라고 해도 곰인데 그러니까요. 저는 너무 얼어서 셀카를 찍을 생각은 하지 못할 것 같아요. 저분이 굉장히 대단한 분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반대로 곰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보면 곰이 저렇게 사람한테 친근하게 다가오는 이유 또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당국의 말에 따르면 사람들이 주는 먹이에 익숙해진 야생곰이 이제 사람을 낯설어지 하지 않고 이상 행동을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친근한 곰의 또 출몰 소식을 듣고 난 이제 유튜버 등이 곰을 카메라에 담거나 또 위험하게도 또 셀카를 찍기 위해 일부러 먹이를 주며 곰을 유인한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근데 계속 저렇게 곰을 놔뒀다가는 그래도 또 만약에 뭐 배가 고프거나 이럴 때 좀 더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 뭐 그냥 저대로 그냥 방치를 했다는 건가요? 멕시코 당국에서는? 안타깝게도 지금 중성화 수술을 해서 다른 지역의 산에 방생될 예정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중성화를 한 게 안타까운 거군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중성화를 해서 방생을 했다는데 일부 단체에서는 과연 그게 저 곰을 위해서 좋은 일이냐 또 이런 뭐 반론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 야생성이 살아있지 않은 곰이잖아요. 사람의 손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함부로 방생하는 것이 위험한 일일 수도 있거든요. 곰에게는. 유 의원께서는 또 뭐 동물
복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심이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정의당에서는 동물권이나 이제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관심을 갖게 되겠죠. 네. 그렇군요. 자, 일단 세 번째 현장에서는 이렇게 해외 소식들 종합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지금 시각 오후 3시 39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실시간 순위 중계석 돌려보죠. 자, 오후 3시 10분 기준 10위까지 N포털 전체 기준 실검. 자, 첫 번째, 방금 지나갔죠?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두 번째로 이름이 나왔습니다. 하필 또 유 의원 오늘 나오셨는데 심상정 대표가 실검에 네. 있습니다. 아마 앞서 얘기했던 그 수해복구 사진 때문이겠죠. 자, 그런데 뭐 휙 지나갔는데 첫 번째가 노르웨이 기상청이었습니다. 이게 왜 도대체 실검에 오른 걸까요? 조금 오픈 얘기인데요. 기상청의 날씨 예보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불신이 좀 커지면서 해외 기상청 사이트에서 국내 날씨를 확인하는 이른바 기상망명족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노르웨이나 또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 기상청 홈페이지에서는 우리나라 날씨 예보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노르웨이 기상청 앱도 있고 또 방송 들어오기 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노르웨이 기상청 웹사이트가 지금 접속 장애가 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의원님 지금 담당하시는 이 상임위가 어디죠? 좀 산자위에 있습니다. 산자위가 기상청의 피감기 그건 아니잖아요. 네, 산자위는 아니고 이제 환노위에서 환노위에서 하고 하잖아요. 있습니다. 뭐가 됐든 담당 상임위는 아니지만 좀 기상청 이번 장마 때 기상청에 쏠렸던 뭐 이런 국민적인 불만 이런 건 좀 어떻게 해서든 좀 전달을 좀 해주셨으면 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환노위에 이제 강은미 의원님이 계시거든요. 함께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원님 일단 오늘 정해진 시간은 다 됐습니다. 네. 오늘 JTBC 첫 출연 좀 소감이 어떠셨는지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또 항상 끝날 때쯤 되면 이제 잘할 것 같은데 이제 그러세요? 방송이 끝이 나거든요. 다음번에도 또 초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번에도 네. 또 뭐 재미난 또 어떤 이런 뭐 상황이 벌어지면 다시 한번 초대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유호정 의원 오늘 계속 떨린다, 목소리가 떨린다 이렇게 얘기를 옆에서 하셨는데요. 자, 앞으로도 멋진 의정 활동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네. 네. 저는 오늘 밤 뉴스룸에서 저희는 내일 오후 3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